자, 경락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 강의로 했던 그 혈액에 대한 강의가 있었죠. 그 혈액에 대한 강의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이제 경맥의 유주 순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혈액 경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혈액의 관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걸 보충하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지금은 이제 경락 또는 경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만 고문원에 보면은 그런 말보다 맥이라는 말이 먼저 등장하고 이 맥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특히 전환시대의 문헌에 보면 이 맥이라는 말이 주로 등장하는데요. 이 맥이라는 게 무엇을 말했느냐? 기본적으로 그냥 인체의 맥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길다란 구조물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맥관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 피가 지나가는 거죠. 그것을 맥이라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눈으로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정맥들이 많이 보이죠. 네. 그리고 정맥이 이렇게 뚱뚱하게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색깔은 뭐 굉장히 다양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이런 혈관들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옛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관찰을 했고요. 이런 것을 맥이라 불렀고 이것을 인체 진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응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혈관들의 다름 아니다. 이 혈관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 1강에서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그 왕망의 해부 사례를 얘기했는데요. 전후한 교측위의 왕망의 해부 사례를 보면 거기서 애를 써서 확인했던 게 뭐였죠? 맥관의 주행을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나무 쪽을 가지고 그거를 맥관 안에 넣어서 그 맥관의 주행을 샅샅이 찾아보고자 했죠. 가느다란 맥관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안 보이니까 그걸 이제 가느다란 대나무 쪽을 가지고 그걸 찔러 넣어서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확인을 했던 겁니다. 거기서 볼 수 있다시피 다 지금의 혈관을 얘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경맥이라고 얘기할 때는 혈관이 아니딴 것을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이 경맥이라는 것의 위치가 주요 혈관이 지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두 개가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 맥관 중에 보면은 지금 여기 뭐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이게 뭐죠? 여기 움직이는 게 뭐죠? 척골동맥이죠. 요골동맥이고요. 맥동이 보이는데 이렇게 맥동이 감지되거나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을 보통 동맥이라고 해서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맥의 의미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맥동 부위를 맥이라고 하는 예도 있었고요. 이 맥동 부위의 맥동 현상, 맥이 팽창 수축을 하는 현상, 이것을 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맥이라는 말에 몇 가지 다의적인 그런 활용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경맥이라고 할 때는 앞서 얘기했던 이 혈관을 말하는 그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지금 경맥의 그 맥의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경맥이라고 했느냐? 이것은 이제 예경에도 비교적 우리가 지금 되짚어볼 만한 좀 해부학적인 실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경맥이라는 말은 사실 낙맥이라는 말과 항상 대비를 이뤄서 썼던 말입니다. 그것이 대비가 된다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영추경맥편, 이 영추경맥편은 여러분들이 경혈학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읽게 될 그 편입니다.
여기에 경맥의 주행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경맥의 병증, 즉 시동병과 소생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맥의 진단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죠. 그리고 낙맥, 시고낙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한 단락을 보면 경맥의 실체에 대해서 다분히 해박적인 지식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경맥 12장, 경맥 12개는 복행 근육지각, 근육의 사이를 복행해서, 잠복해서 순행해서, 근육이라는 건 뭐예요? 근육을 말하는 겁니다. 살 덩어리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근육이라고 했어요. 지금의 근육을 말하는 것을 보시면 되면, 그 근육 부위를 복행해서 심히 불견, 깊이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불견, 보이지 않습니다. 기상견자, 그 중에 항상 보이는 것, 그 맥관 중에 항상 보이는 것은, 그 경맥 중에서 일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조태음, 과우, 뇌과지상, 조태음 경이 뇌과의 위를 지나는 부분인데, 여기는 무소음인 거야. 그 경맥이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항상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살펴봐 잠깐만요.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뇌과를 안쪽 복숭아뼈를 그린 겁니다. 여기에 그 위로 상당히 굵은 정맥이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정맥 이름이 뭐죠?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대복제 정맥인가요? 사피너스 베인 그런 것 같은데 이 정맥이 지나가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을 지금 경맥 중에서 유일하게 체표해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볼 때 경맥이라는 것도 일반적인 맥관을 얘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경맥은 깊이 있고 낙맥은 낮게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맥에 대해서 경맥이라고 생각을 했고 정맥에 대해서는 낙맥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맥이죠. 정맥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경맥이 노출된 부분이다라고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맥 이퀄 낙맥, 동맥 이퀄 경맥 이런 등식은 성립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표면에 있는 맥관들은 낙맥이라고 봤고요. 속으로 이제 경맥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넘어가고요. 네, 경맥과 낙맥에 대해서 크게 보면은 표재성의 맥관들이 낙맥,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주로 주관선에 해당하는 그런 맥관이 경맥이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낙맥에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고대 문안에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 내경에서의 경맥과 낙맥의 구분된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징사실론, 소문 징사실론에 보면 두 경맥식이 낙맥 365 차계 인지소 명징 공지소 순용량 그래서 저 경맥 12개 그 다음에 낙맥 365개라는 것은 모두 사람들이 명확히 알고 있는 바이고 의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순용 그것을 좇아서 사용하는 그런 바입니다. 라는 이런 설명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면 정맥이 12개고 낙맥은 365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65라는 게 정확한 숫자는 아닐 테고 아마도 표재성의 여러 맥관들을 통틀어서 얘기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나
여기 영초에 9침12원편이나 경맥편에 보면 15락맥에 대한 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 9침12원편에 보면 경맥 12, 락맥 15라고 해서 경맥은 12개이고 락맥은 15개이다 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이 경맥편에 보면 이 15락맥의 구체적인 부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15락맥의 락맥은 이 일반적인 그냥 천표성의 정맥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락맥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표성의 정맥의 수는 있지만 그 중에 뭔가 중요한 것들을 15개를 꼽았던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예견 이전에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 좀 뚜렷하게 경맥과 락맥에 대해서는 구분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요즘 관심이 많은 편적학파라고 하는 예견 이전에 이제 의학교파가 있었는데요. 그 편적학파에서 주도적으로 발전시켰던 그런 구분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기의 천공열전에 보면 여러 부분에서 경맥과 락맥을 구분했던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혈액의 생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강좌에서 경맥이 혈액의 관으로 인식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혈액만이 경맥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정전장 해모 경주라고 해서 그 혈액으로 변화된 부분만 그러한 액체만 맥관 안을 순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연기죠. 순환하는 기라고 해서 연기가 되고 그 맥관 바깥에 위기가 존재한다라고 봤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총대까지 명확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의린개척의 이 문장입니다. 여기 보면 고이언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경락시 혈관, 경락은 혈관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외장부로부터 외측 바깥쪽으로 2개의 가닥이 뻗어 있는데 방광만이 4개의 가닥이 뻗어 있다. 이거는 그 좌우에 이제 경맥이 있어야 되니까 좌우로 외장부마다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 경맥이 뻗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방광에 대해서는 방광경이 1선, 2선이 있으니까 4가닥이 뻗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옛사람들은 경락이 혈액의 관이다라고 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를 한 것은 왕천님이 보기에는 자기가 보기에 이 맥관은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위기가 지나가는 맥관이 있고 하나는 연기, 즉 혈액이 지나가는 맥관이 있다. 그래서 둘로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조되는 생각으로서 고인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왕천님은 이제 사체해부를 하면서 동맥은 탄성 때문에 그 안에 혈액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맥 안에 기체가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위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정맥에는 혈액이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맥을 영관, 동맥을 위관이라고 했어요. 대동맥을 위충관, 대정맥을 영충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2가지로 맥관을 나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옛사람들은 그 맥관을 통틀어서 그것을 혈액의 관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 경맥도 당연히 혈액의 관으로 옛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인식이 19세기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해부학적인 지식과 조금 거리가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이 경맥에서 지금은 이제 12개의 경맥이 있고 기타 15개의 락맥이라든지 아니면은 손막 보라과 같은 세부적인 락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운 내용일 텐데요. 근데 내경 이전에는 그 경맥이 꼭 12개로 정리가 된 게 아닙니다. 잘 알겠지만 마왕태에서 1973년에 중국의 장사시의 마왕태에서 발견된 거기 두 종류의 경맥 문헌이 있죠. 족비 11맥구경이라고 하는 책과 음양 11맥구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경맥이 모두 11개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 11개의 경맥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는 몇 개의 경맥 체계가 있었는지 지금 아직 잘 모릅니다. 93년에 그 사천성의 면양현이라는 곳에서 경맥 인형이 하나 발견됐어요. 여기에는 이제 인체 모양의 경맥이 그려져 있는데 10개의 경맥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십경맥 체계가 있었는지 그것을 반영한 것인지는 아직 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12경맥 체계가 확립되기 이전에 12경맥 체계가 아닌 다른 경맥 체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1경맥 체계인데 문제는 그때 이 경맥을 12개를 파악하느냐 11개를 파악하느냐 10개를 파악하느냐 이것은 다분히 이론적 설명체계에 좌우된다 하는 겁니다. 즉 수술이라고 하는 거 어떤 형식과학적인 그런 체계에 의해서 이 경맥의 수를 몇 개로 귀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12맥은 정확하게 상음상형 체계로 이 인체 맥관을 구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체 음부위에 상음맥이 지나가고 인체 양부위에 상양맥이 지나간다고 본 거죠. 근데 11맥 체계는 이게 상부엔 이 5개와 6개의 경맥이 상하에 각각 따로따로 있다라고 본 건데 흔히 이렇게 천육지호라고 해서 여기 하늘에는 6개, 6기를 말하죠. 땅에는 5, 주로 5운을 말하죠. 이렇게 하늘과 땅에 5개와 6개의 요소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게 모든 그 변화의 일반적인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음양 11맥 구경이나 족비 11맥 구경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천육지호에 그런 바탕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 여기를 지배하는 이런 분류체계를 지배하는 어떤 이론적인 또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수명체계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양 11맥 구경에 보면 양맥은 12개이고 음맥은 10개이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면 그런 후보가 되는 맥관들 그것은 어떻게 설정이 됐느냐. 그 중에 일부를 경맥으로 세고 일부를 낙맥으로 세거나 뭐 이랬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후보가 되는 맥관들을 어떻게 셌느냐. 잠시만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경맥 기원에 대해서 좀 이게 경맥 학설이 어디서 기원이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경맥학 시간에 구성태 교수님께서 경맥 기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경맥 학설의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서 비교적 경험적인 어떤 성분을 경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경 감전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은 침을 놓거나 뜸을 뜨거나 전기 자극을 하거나 이런 자극을 신체 일부분에 했을 때 어떤 감각이 천천히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그러한 현상을 드물게, 자주는 아니고요. 드물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순경감전 현상. 이 감전은 전기에 감전된다는 뜻이 아니라 감각이 전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맥을 따라서 감각이 전도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현상이 이제 1949년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보고가 되고 중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찰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현상이 고대의 경맥흑설을 만드는데 어떤 경험적 근거가 됐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위치 사이의 어떤 증상이나 어떤 현상적 상관성, 그러니까 실제 사지 말단에 경맥의 각종 이상이 나타났을 때 그 원격 부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그 원격 부위에 해당하는 경맥 박동처의 또 각종 이상이 동조해서 나타난다든지 이러한 각종 위치 사이의 상관이 경맥학설을 만드는 기초가 됐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정도가 어떤 경험적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경맥학설의 기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얘기입니다. 5개는요. 근데 어느 쪽이든 이러한 경험적 근거에서 경맥학설이 만들어졌다면 이게 반드시 11개의 경맥이라든지 12개의 경맥이라든지 지금 알려져 있는 이 숫자로만 귀납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수술 체계에 맞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정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형식 체계, 그 정리의 체계에 따라서 이것을 11개로 정리하기도 하고 10개로 정리하기도 하고 12개로 정리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순경감전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1949년에 처음 발견돼서 1950년에 경락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 발표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12경맥하고 몇 기타 새로운 경맥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자극을 줬더니 감각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더라 하는 그 그림을 이제 그린 사례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어느 경맥하고 비슷하죠? 네? 어떤 경맥하고 비슷하죠? 석상원 학생? 네, 지금의 어떤 경맥하고 비슷하죠? 잘 모르겠어요? 지금의 족소양 반경하고 비슷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로들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게 일부 사람에게서 보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하려면 직접 이런 현상을 확인하는 건 굉장히 힘들 거고요. 손발 끝에 정혈 부위 있죠? 거기다가 그 펄스 자극, 전기로 주기적으로 1초에 몇 회씩 펄스 자극을 주고요. 그리고 그 위에 그것으로부터 근위부에 이 피부의 감각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피부의 감각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기 자극을 줄 때 그 전기 자극이 여기 그 전기 자극을 주는 부위에만 자극을 느껴지는데 피험자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 윗부분에서 이렇게 고무망치 같은 걸로 피부를 쳐보면 이렇게 중축선상을 따라서 일정 부분이 감각이 조금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쭉 이어보면 일체 중축을 따른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선이 그렇게 길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길게 그려지지는 않는데 이것이 그 경맥선하고 약간의 유사성이 있어요. 보면 소위 이거 은성순경감전이라고 합니다. 숨을 을자를 써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것은 실험에서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렇게 침자극이나 아니면 뜸자극으로도 이렇게 감각전도가 유도가 되는데요. 이런 거에 의해서 경맥학설의 기초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러한 설이 있어요. 그런 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전면적으로 이렇게
경맥학설 성립에 경험적 근거가 됐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드물게 나타나고 또 상당히 자의적이죠. 이게 지금 현대에 보고된 바에서 굉장히 지금의 경맥 체계와 비슷한 것들만 많이 보고됐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그 경험적 근거가 됐다라고만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 봅니다. 박동 위치의 상관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체에 여러 동맥 박동부가 있죠.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인식을 했을 겁니다. 이 동맥 박동부가 이 사제 말단에 있는 박동부하고 이제 체간부나 두면부에 있는 박동부 사이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의 상관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제 말단에 동맥 이상이 있을 때 체간부나 두면부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그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어느 박동초와 연관되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귀납을 해서 여기에 따른 어떤 예를 들어서 이 부위와 지금 얼굴의 이 부위가 연관이 된다면 여기와 여기를 잇는 어떤 노선이 존재할 것이다. 그게 이제 체표가 아니라 체내로 지나가는 어떤 맥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가정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런 이제 주장이 있어. 20세기에 양도락이라고 해서 이 전기 저항이 낮은 부위를 조사해서 그것을 진단치료에 일본에서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발견했던 것이 인체의 대체로 원혈 부위에서 전기 저항이 낮을 때 거기에 상관되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귀납한 사례였어요. 근데 그런 귀납한 것을 보면 되게 이제 전신 증상이긴 하지만 일부 이제 국소 증상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 고전적인 경락학설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원혈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체간부나 두면부의 어느 부위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걸 이제 기적 측정으로 이제 조사한 예가 있었는데요. 1950년대에요. 근데 그런 비슷한 작업이 맥진을 기반으로 해서 고대 전환시기겠죠. 그때도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가설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이 경락학설이 만들어졌건 간에 이 경맥의 숫자는 12개 또는 11개로 한정되기가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것을 12개 또는 11개로 묶어낸 것은 아마도 거기에 따른 이론적인 바탕, 삼원참여학설이라든지 아니면 16지호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그것이 느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안 맞는 건 어떻게 처리되느냐? 아까 얘기한 15랑맥이라든지 아니면은 경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 경별이라든지 12경별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주장으로는 경근학설도 초기에는 맥에 관한 학설이었을지 모르다 그런 이제 주장, 그런 다른 체계로 재분류가 됐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제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맥학설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12경맥은 서로 이어져서 순환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혈액에 관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일찍부터 혈액은 순환한다, 전신을 순환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합의에 이르러서 혈액이 순환한다라는 생각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혈액은 그냥 전신을 경맥에 따라서 순환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실증적인 근거에서 주장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순환하려면 경맥이 연결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맥들은 다 사지 말단에서 그냥 끝나버리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연결될까요? 일단은 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낙혈입니다. 낙이라는 게 이렇게 이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12경맥마다 낙혈이 있죠. 그 낙혈에서 서로 두 경맥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일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12경맥의 낙혈들이 이게 사지 말단 끝에 있는 게 아니죠. 끝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순환이 예를 들어서 수행폐경하고 수양령 대정령하고 여기 낙혈 부위에서 열결 부위에서 이렇게 이어진다면 그러면 이 나머지 이 손에 있는 그 경맥 부분은 어떻게 순환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옛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제 기가를 통한 제 순환 경로도 있습니다. 자, 여기 영주편에 보면 이와 같은 재미있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금유기 조련 우사기. 지금 그 사람에게서 갑자기 그 사람이 갑자기 사기를 맞거나 아니면 큰 추위와 맞닥뜨리거나 해서 수족이 이루어지고 그 매개의 음양의 길과 상수지회 서로 이어지는 그 만나는 곳, 이 락혈들 부위를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에서 움직임이 서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하유환, 그러면 연기는 무엇을 경유해서 어떤 경로를 경유해서 돌아올 수 있느냐. 즉 순환하려면 갔다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사지에 사기가 침범하거나 아니면은 한사가 들어와서 이게 순환이 막힐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럼 막히면은 그 12경맥 순환이 안 될 텐데 그럼 사겠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그 순환이 이어지느냐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기백의 답은 그 사말의 음양지 회자, 사말의 음양이 만나는 곳들은 다 기지대략기에 큰 이어지는 통로인데 사가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거는 기가, 4개의 기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가라고 하는 것은 기지 경로야. 이 경자는 지름길 경자입니다. 기에 지름길 통로입니다. 이건 별도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사가라고 하는 4개의 기가라고 하는. 그래서 절즉 경통, 랑맥, 아까 얘기했던 기지회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랑맥이 끊어지면, 랑맥이 사기를 맞아서 끊어지게 되면 경통, 이 지름길이 개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름길을 통해서 경맥순환, 12경맥순환이 불완전하지만 다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12경맥의 그 순환체계 순환하기 위해서 옛사람들도 어떤 그 이중적인 그 순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고 편장학파의 경맥학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해부학적인 지식하고는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수업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오프라인 강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모여서 다음 주에는 발생학에 대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5, 6교시에 이 자리에 모여주세요.